안녕하세요.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로 순환매가 펼쳐졌던 장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셨던 분들 오늘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대응하기 힘든 시장 언제나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2034,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막간의 코너죠.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상담 김웅태 매니저가 상담을 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변동성이 바이오는 크긴 하지만 관련 종목의 재료나 또 신약 개발 내용을 알고 투자하신 거라면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충분하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3%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가까지 이제 550원까지 밖에 남지 않으면서 손실 많이 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상담 내용 반영하셔서 꼭 이 수익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별한 종목 상담 만나보시죠.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전화, 문자로도 전화 상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다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먼저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종목,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넥스틴 네. 76,600원에 거의 30%요. 네, 알겠습니다. 넥스틴을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76,6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넥스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냥 제가 매수가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근처까지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오면은 매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갖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 지금 76,000원에 매수가가 네네. 있는데 57,900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제가 이제 넥스틴은 과거에 이제 너무 이제 안 움직였던 빨랫줄 종목이었는데 이제 뭐 크게 이제 요번에 반도체 하락에 이제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좋아하는 이제 AP 시스템 같은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관련해서 미세 패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2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같은 실적에서도 300억 이상 나오고 올해도 500억 이상 나오는 견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P 시스템 같은 계열사의 이제 대주주 30% 정도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차트가 대부분 그럴 거고 특별하게 이제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인데 시총이 조금 싸진 않아요. 6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실적이 워낙 좋은 후공정 관련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악세 속에서 반도체가 다 약재지만은 곧 반등할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만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85,000원에 사셨을 때도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손실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 똑같이 따라갈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요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16.6%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에서 하락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프로그램 매수에서 넥스틴도 따라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30%는 건 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또 단가가 76,000원이면 한꺼번에 사신 것 같은데 있으시면 주식은 분할 매수하시고요. 10%, 10%, 10% 가격이 10% 조정받을 때마다 사셔서 30%를 채우셔야지 한꺼번에 30% 사는 습관은 고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절보다는 그냥 7만 원 정도 오면은 현금화해서 좀 더 종목 교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7만 원대 워낙 빨래줄처럼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제 이게 거래되려면 어떤 굉장히 수준 모멘텀이라든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오면 7만 원 선에서 약 손절하시고 또 괜찮은 종목으로 그때 시황에 맞게끔 교체하시고 우리 또 상한가 종목에 추천하는 종목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께 넥스틴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매수가가 76,600원이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할 시에 같이 따라갈 수는 있으나 그래도 7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매니저님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를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16만 원 평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7%.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관련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 크게 올라갈 모멘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현대모비스에서 뭔가 자율주행 포에 대한 코멘트 나와준 것 같은데 일단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저가는 깨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은 13만 원대는 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대만 깨지 않고 옆으로만 잘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매수가 회복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모멘텀과 실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예상치를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하반기에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 뭔가 모멘텀 붙지 않으면 사실 뭐 약간 소외당하고 있는 자율주행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단계에 찾아본다면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모델 2 라인 쪽을 없애버리고 로보택시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는 거라서 그쪽 섹터에 대해서 뭔가 자율주행 코멘트가 잘 나와주기 시작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현대오토에버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쪽은 미국 관련된 종목인 거고 한국에서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는 아직 그럴 만한 모멘텀이 세게 붙기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번 주에 테슬라의 어닝 발표 이후에 자율주행 차가 올라가면서 현대오토에버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약간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에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 줄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또 현대차의 코멘트, 기아차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5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3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 안에서 5월 달까지 지켜보시고 5월 달 안에 반등을 준다면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따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5월 달까지 기다려보시면 좋다. 그때 이제 13만 원이 깨지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미스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은 인텍플러스 37,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또 김흥태 매니저님을 선정해 주셨어요. 네. 김흥태 매니저님 도와주실까요? 네. 역시나 제가 어제 방송했을 때 반도체 관련돼서 종목 상담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역시 인텍플러스도 고민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제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턴어라운드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인텍플러스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37,000원에 매수했을 때 당시보다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 구간인데요. 지금 자리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인텍플러스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분야뿐만 아니라 주 업종으로도 하겠지만은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매출액이
종목이 다소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지금 자리가 워낙에 2차 전지가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이 매출액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검사 장비에 대한 이것만 빼더라도 반도체 부분만 하면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재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서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당기 순이익도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놓고 양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부채 비율은 뭐 높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130%면은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홀딩해봐도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차트가 이미 무너졌어요. 지금 자리 보게 되면은 쌍봉을 짚고 나서 했는데 월봉 자리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27,000원을 간당간당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7,000원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정도는 정리했다가 절반 정도 정리하셨다가 차후에 반등했을 때 그 정리한 물량을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봉 차트로 역시나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3바닥을 찍고 있으려고 해요. 일단 1차, 2차, 3차 바닥을 찍어 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아쉬운 거는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44,000원까지 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반도체 업황이 지금 이제 추세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위까지는 들어오긴 다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좀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35,000원에서 뭐 34,000원 이상까지 올라면은 일부 정도 손실 보더라도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러고 나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35,000원, 34,000원 선까지 상승을 보인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혹은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종목 상담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만약에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다면 종목, 비중 그리고 매수가와 함께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불때웠다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기가비스 71,000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현재가 63,500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알기로는 기가비스랑 조금 전화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갔다 왔습니다. 업체 탐방을. 네. 기업 탐방 다녀오셨군요. 네, 이제 그 기가비스는 뭐 제가 이제 업체 탐방 갔다 온 회사 중에 이제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만 원대에 사셨으면 한 10% 정도 손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에서 많이 밀린 건 아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박스권 하단인데 반도체가 오늘 요 정도 안 빠진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차트 하단을 깼는데 요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기판 검사 유리 기판 관련주 중에 필옵틱스만 상승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 100억 정도 나는 회사가 이제 곧 기가비스 시총 8천억인데 아마 앞서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 이제 기가비스도 수주를 나온다면 그 샘플 테스트 통과 중이고 퀄리티 테스트 통과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올 거고 글로벌하게 여기가 이제 기판 검사 1위부터 10위까지 다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비덴, 신코덴키, 그다음에 토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뭐 나냐, 그다음에 중국의 뭐 진딩,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덕전자 기판을 한다는 1위부터 10위까지 다 거래하는 그러니까 그 검사 장비 AOI를 납품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1위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3마이크론의 검사 장비와 자동 검사 장비와 5마이크론의 자동 수리기를 한꺼번에 납품합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갖다 VRS로 해서 그 자동화 팩토리로 만들어서 이제 한꺼번에 납품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38%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그렇게 기판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그 정도 나왔다면 앞으로 기판이 실적이 좋아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5%에서 10%밖에 안 된다. 저기 동탄에 이제 공장 확장을 위해서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새로 이제 공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이제 WLP 이제 RDL 배선 검사를 하는데 이게 UV 조명으로 해서 낸드 플래시를 쌓다 보면 그 아래층에 어떻게 됐는지를 검사하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판 검사에다가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섭렵한 기가비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현재 8천억 정도 유리기판 관련 중에 필옵티스도 이제 1조를 향해 가는데 이 회사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고 부채 비율, 재무제표도 너무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7만 원에 10% 사셨으니까 6만 원 초반에서 5% 정도 더 추가하시고 혹시 6만 원 더 밑으로 밀린다 20% 단에서는 20%까지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 현재 비중 10% 7만 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6만 원 선 초반대로 떨어진다면 그때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또 6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가비스 비중을 20%까지 늘려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ATM은요. 네, HM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3,000원이에요. 네, 포트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20%요. 아, HMM 4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합니다. 현재가가 14,910원이라서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될런지 기다려야 되는지 네. 어, 아이, 조절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HMM 앞으로 주가 전망과 함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HMM을 매수가가 43,000원이요. 지금 현재가가 15,000원대가 안 되니까 손실률이 좀 너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계좌 보기 너무 싫거든요. 너무 싫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저는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4만 원, 사실 이거 매수가 43,0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상황을 갖다 붙여놔도 사실 진짜 매각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뭔가가 상황대로 더 잘 풀려나가 주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뭔가 매각이 될 것처럼 했을 때 올라갔다가 결국 매각이 결렬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전혀 못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매각이 한 번 더 뭔가 또 빠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빠르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태에 좀 있어 보이고요. 업황상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종목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사실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주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 아니고 그냥 공시를 제가 잠깐 들여다가 보니까 지금 사채가 있었는데 사채를 중도 상환을 청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채권자가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고 우리 그냥 팔겠다. 너네 그냥 돈은 내 거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거 지금 물량을 사채율이 표면이율 3%짜리인데 이거를 지금 전체 일부 물량도 아니고 전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전체를 다 상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매각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5월 24일 날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5월 달 넘어가고 나서도 이렇다 이 모멘텀이 안 붙고 뭔가 매각에 대한 뉴스가 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때에서는 증시가 아마 4, 5월 달에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에는 5월 달까지 일단은 견뎌보시는데 지금 이미 손실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이건 절대 절대 지금들에서 막 다 손절을 보실 거라서 일단은 가져가는 가 보시고 5월 달 말까지 넘어가는 데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안 나온다. 근데 딱 보니까 증시가 좋아질 것 같고 더 좋아지고 있고 확실하게 주도 업종이 있고 세게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중 절반이나 또는 3분의 1이라도 빼놓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놓는 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계속 무한정 갖고 가는 거에서 매수가 회복은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어렵게 좀 판단이 되겠지만 한 달 정도 일단 견뎌보시고 5월 달까지 뭐가 안 나온다면 그때 시장 보고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고 주도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도 종목으로 갈아탔을 때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뭔가 회복에 대해 기회가 노려보신다면 HM보다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종목을 갈아타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한 두세 번만 하게 되면은 지금 손실은 웬만큼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교체 방법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수가가 43,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한 달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시장이 좋아졌을 때 주도 업종, 주도 섹터 그리고 그 특정 종목에 또 갈아타 보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여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혹시 고민 중인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알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17만 5천 원에 15%입니다. 아,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포트 내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런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2,100원 오늘 종가인데요. 과연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주실지 바로 김흥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를 잘 하셨는데 언제 매수하셨는지가 좀 궁금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17만 5천 원이면 현재에서 뭐 마이너스권 2,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비중 15%라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M&A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한번 밝혔죠. 그러면서 주가가 20만 원까지 한번 뛰어갔다가 지분율이 아마 14.83%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29년도까지 콜옵션으로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아마 59.9% 뭐 거의 한 60% 육박할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하고 인수를 아마 하려고 하는 목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됐죠. 노출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서 이제 막 올라오기에는 힘들 것으로도 보여져요. 근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웨어러블 로봇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대장으로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두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자리는 못 먹어도 고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얼마 전에 18만 원, 19만 원에서 한번 입결하고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22만 원 잡고 있습니다. 22만 원만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보유하셔가지고 뭐 25만 원까지도 바라봐도 되고요. 그때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인수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 업종이 아직 바뀌고 있어요. 근데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손절을 감안하더라도요. 저는 뭐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는 열어두고 어차피 손절 보더라도 갈 놈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 라인은 뭐 15만 5천 원 정도 짧게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또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17만 5천 원, 현재 종가는 17만 2,1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22만 원인데 22만 원에 간다면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2차 목표가 25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손절가도 15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까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수산 인더스트리 8%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다시 조금 더 매수해서 언제쯤 매수를 해야지 적당한 시기인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네, 수산 인더스트리 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종가 네네. 2만 2,4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네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서 들어가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수산 인더스트리 도와주시죠. 네, 수산인더스트리는 제가 상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주식이고 이제 원전 경정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전 KPS와 수산인더스트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시를 한번 보면 매달 수주 공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가 많이 나면서 연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캐시카우로 계속적으로 벌어들이는 회사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이거나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이제 한전 KPS와 수산인더스트리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 네옴시티라든가 해외 바카라 원전의 수주도 있고 화력, 원자력, 수력에서 모든 우리 발전 사업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 보수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원전에 잘못 유지 보수하다 보면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업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가 민간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사업은 한전 KPS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8%면은 2%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안 됩니다. 흠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사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는 것 같고 10%까지 는 사시되 2%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만 원, 2천 원 밑으로 가면 2만 1,500원대에서 한 2% 정도는 더 사서 기다리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2만 5천 원 밑에서 2만 4,500원에서 밀렸는데
원전 수주는 분명히 계속될 거고 이 회사는 수주가 안 되더라도 현재 있는 화력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의 유지 부수만으로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해외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면 수산인더가 더 실적이 좋아질 회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주주 지분이 거의 80% 육박하고 20%밖에 유통 주식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대주주가 이제 100% 사서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폐되면 더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제 대주주가 사서 그럴 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지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주총 참가해서 배당 돈을 많이 버는데 배당 좀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자사주 매수 더 하시고 자사주가 20%밖에 안 되는데 현금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할 수도 있고 배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총 가서 참석해서 얘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까지 사시고 평단을 조금 낮추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가 22,400원 수산 인더스트리 종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21,500원 선에서 2% 정도 비중을 더 늘려서 총 10%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골든볼님께서 남겨주셨고요. Y랩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매수가는 13,7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목표가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Y랩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짧게만 좀 하겠습니다. Y랩은 바로 좀 차트를 보게 되면요. Y랩은 사실 올라가는 모멘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딱 공시 잠깐 봤을 때 지금 지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이버 웹툰이 가장 많이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이버 웹툰의 관련 종목인 건데 네이버 웹툰이 6월 달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모멘텀으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날짜가 아직 안 나왔어요. 6월 달인 것만 알려지고 있고 정확하게 며칠 날이 안 나왔다라고 봤을 때 아직은 뉴스에 대한 재료가 한 번은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정확한 날짜가 나올 때까지는 보유 관점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전고점 자리에서는 1차 매도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16,000원대 정도인 거니까 15,800원 정도가 온다면 15,800원에서는 1차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더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일정 남았는데 더 올라간다 한다면 뭐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는데 올라갈 때 포인트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지난번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었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아직 거래가 안 터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뉴스가 한번 더 나오면서 네이버 웹툰이 6월달 상장을 언제 한다더라가 정확하게 뜨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날 1차 매도를 하면서 이제 상장 때까지 가져갔다가 상장 날 파는 게 아니고 상장하기 일주일 전 또는 이상 거래 전에는 완전히 스위스로 가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랩 목표가가 알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5,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장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전 일주일 전에 전량 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Y랩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사피엔 반도체 4만 원에 매수했었다고 하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비중이 좀 30%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김욱태 매니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피엔 반도체가 조금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엊그저께 매수해서 오늘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틀 전에 4월 19일 날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2차적으로 풀렸던 모습이었습니다. 68만 주 정도 풀리는 날이었고요. 아마 3차적으로 다음 달 5월 19일 날 이제 3차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한 28만 주 정도, 26만 주 정도 돼요. 얼마 되지 않은 물량이긴 합니다. 근데 이날도 역시 거래량이 동반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보호예수 물량은 풀리진 않았는데 지금 자리에서 아마 보호예수 물량을 전부 다 끌고 안고 오늘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나왔는데 어차피 반도체 펜리스 기업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4만 원까지는 다소 지금 단기간적으로 올라오기 힘들지만은요. 지금 보유예수 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2만 뭐 6천 원, 7천 원만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물량을 끝까지 땡기고 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가 컸기 때문에 아마 보유예수 물량들도 풀리더라도 아마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매도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3만 5천 원까지 다음 주까지 3만 5천 원만 땡겨준다라고 하면은 4만 원까지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이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에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더 보유하고 홀딩하고 있다가요. 3만 5천 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현재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만약에 3만 5천 원 이 부근 다음 주에 돌파를 한다면 4만 원까지도 바라본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홀딩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 12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뭐 SK이노베이션은 뭐 참 안타까운 주식이죠. 이제 유가 상승의 움직임에서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자식을 하나 잘못 둔 덕에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받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고요. SK온만 떼어냈으면 지금 현재 이제 엄청나게 다시 이제 뭐 2, 30만 원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자회사 하나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부실하게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 3조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자산 가치가 3조인데 지금 이제 1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K온이 자금 조달권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달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삼성 SDI는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노베이션만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거는 온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등할 거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이제 12만 4천 원이니까 지금 현재 한 10%대인데 제 생각에는 12만 원대가 이제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물이 12만 원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자리는 이제 반등 자리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내일 테슬라가 어떻게 실적이 나오느냐 조금 흔들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셀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2만 원대에서 현금화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다른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과 SDI를 좀 보시고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분할한다든지 어떤 자금 유치를 하면 그때 재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만 원대 전량 현금화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현재 비중 15%, 매수가는 12만 4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12만 원에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량 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까지 해보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